안녕하십니까. 지난 와카 에피소드 21, 26에서 진주만 공습과 미드웨이 해전의 정확한 180일 주기, 그리고 26에서 가공할 180이라는 숫자의 놀라운 진실에서 15년 주기, 180개월 주기로 전두환 노태우의 천당과 지옥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180도 다르다. 이 180일이란 숫자, 180개월이란 이 기간, 어떤 무서운 사이클, 무서운 주기를 보이는데요. 오늘 이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6.25 때 장진호 전투, 그리고 요새 이름을 바꾸라 해서 난리가 난 이 8.55 전투, 두 가지를 가지고 제가 대비해서 180일 주기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장진호 전투는 1950년 11월 27일부터 12월 11일까지 함경남도 장진군 지역에서 미 제해병 1사단을 주축으로 한 유엔군이 중국군 제9병단에 소속한 3개 군단 병력과 벌인 전투인데요. 요점은 유엔군이 1만 7천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미군 역사상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당시 언론에서는 장진호 전투를 진주만 피습 이후에 미군이 겪은 최악의 패전으로 평했습니다. 장진호 전투라기보다 장진호 패전, 장진호 철수라고 하는 게 더 맞는 표현이죠. 1950년 9월 15일 인천에 상륙한 유엔군은 9월 28일 서울 수복, 10월 29일 평양 진격하면서 북진을 하게 되는데요. 북진 통일을 눈앞에 둔 것 같은 상황에서 당시 김일성은 평안북도 강계로 달아나서 임시 수도를 강계로 정하고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요청합니다. 이때 10월 25일에 이른바 중공군이 참전하게 되는데요. 우리 유엔군은 동부전선에서 미 제10군단 군단장 알몬드 중장이 지휘하는 지휘체계 아래 세 방향으로 나누어 진격했습니다. 이때 국군 1군단은 원산에서 두만강까지, 미 제7사단은 이원에 상륙해서 압록강 해산진까지 진격하고요. 미 제1해병사단은 개마고원의 장진호로 진격하게 되는데 11월 8일부터 중공군이 개입하게 됩니다. 중공군의 인해 전술을 잘 아실 것인데요. 장진군은 희색봉, 아등역, 유전산, 무남산 등으로 둘러싸인 고원지대입니다. 모두 약 해발 2000m, 해발 1800m 정도 되는 매우 높은 산들입니다. 학교 다닐 때 배운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배웠는데요. 지리 시간에 개마고는 한국의 지붕이다, 이런 말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매우 높은 지대입니다. 겨울이 되자 이 일대 하갈우리, 고토리, 신흥리, 후동리 일대 미군이 배치되었는데 중공군 9병단에 속한 3개 군단이 병력 12만 명을 집결하여 미군의 테러를 차단하고 11월 27일 밤부터 인해 전술로 장진호 일대의 미군을 에워싸고 파상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파도가 밀려오는 공격이라서 파상 공격이라고 하는데요. 당하는 유엔군의 입장에서는 정말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미군이 고립되고 중공군의 공격을 받아 불리해주자 11월 30일 서부전선, 동부전선 모두에 철수 명령이 내려지는데요. 이 철수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것이 이른바 장진호 전투입니다. 전투라는 말을 붙이기 어려운 정말 장진호 전투인데요. 설상가상으로 철수하는 아군의 행렬 가운데 미국 공군이 네이팜탄을 오폭, 즉 잘못 폭격하는 바람에
이 철수하는 아군의 행렬 한가운데에 폭탄이 터지면서 또다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4천여 명 부상자의 이 일부가 거의 대부분이 일본으로 비행기로 후송되었고요. 일부는 육로로 흥남으로 철수해서 이른바 흥남 철수작전으로 부산으로 배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른바 장진호 전투입니다. 이것이 1950년 11월 27일 시작되어 11월 11일 끝났는데요. 1950년 11월 27일부터 정확히 180일 이후, 하루도 안 틀립니다. 정확히 180일 이후에 이른바 8.5호 전투가 있게 됩니다. 1951년 5월 26일에서 5월 28일까지 화천의 저수지 일대에서 전개한 전투인데요. 이른바 조중연합사령부, 북조선과 중국의 연합사령부는 1951년 이른바 4월 공세, 5월 공세로 이른바 남쪽으로의 대공세를 펼치는데요. 이에 우리 유엔군과 우리 국군은 수색, 금곡, 청평, 용문산, 현리, 양양 북방을 연결하는 방어선을 구축했고 또다시 문산, 연천, 화천, 양구, 간성을 목표로 반격작전을 개시합니다. 이에 후퇴하는 중공군이 화천 일대에 집결하고 있다는 항공 관측 보고를 받게 되는데요. 그것을 토대로 화천 저수지 서쪽을 점령하고 5월 26일 춘천 화천 간 도로, 가평 지암리 간 도로, 그리고 지암리 남쪽의 국군 전선의 삼각 지역에 이 중공군을 몰아넣고요. 요새는 중공이라는 말을 잘 안 쓰고 중국군이라고 합니다. 명칭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삼각 지역에 몰아넣고 퇴로를 봉쇄하고 격렬한 전투입니다. 이른바 적을 저수지에 완전히 밀어넣고 몰살한 전투입니다. 이른바 대승리죠. 중공군은 2만 5천 명 이상의 사상자를 낳았고 그래서 화천 저수지는 오랑캐를 무찌른 호수다 해서 8.5호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요새 8.5호라는 명칭에 대해서 무슨 논란이 있다는 것은 다른 유튜브에 많이 참고하시고요. 저는 여기서 180일 주기, 180개월 주기, 이른바 180도 다르다는 이런 말이 똑같이 180이라는 숫자에 실제로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역사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진주만 기습에서 미드웨이 해전까지 정확히 180일입니다. 하루도 안 틀립니다. 그리고 장진호 전투에서 8.5호 전투까지 정확히 180일입니다. 179일도 아니고 181일도 아닙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사이클 아닙니까? 그리고 180개월 주기, 제가 저번에 와카 에피소드 20일, 와카 에피소드 26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전두환 노태우가 권력을 잡은 것이 1980년 그 9월 1일에 전두환이 대통령에 취임하게 되는데요. 정확히 15년 180개월 이후에 전두환 노태우가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가게 됩니다. 180이라는 숫자 정말 무시무시하지 않으십니까? 오늘은 장진호와 8.5호 전투에서 180일 주기를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와카 에피소드 21과 26, 진주만 기습과 미드웨이 해전,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의 천당과 지옥이라는 편을 다시 한번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